안녕하세요.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교육팀장 오병훈입니다. 오늘 교육은 회계배움터입니다. 사업 종료를 앞둔 이 시점에서 진행되는 교육으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법 등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주민공모사업 추진 일정, 두 번째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세 번째 원천 징수 방법, 네 번째 질의응답, 이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원천 징수 방법은 서인순 활동가 선생님께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공모사업 추진 일정입니다. 예산 집행 종료는 11월 30일 월요일까지이며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은 12월 7일 월요일 6시까지입니다. 이 기간은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해 안산시 마을만들기 주민공모사업 결과 발표는 비대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1월 18일 수요일부터 26일 목요일까지 분야별로 결과 발표 영상을 촬영할 예정이며 12월 2일 수요일 발표 영상을 온라인 갤러리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주소를 참고하시며 이 영상은 전문가 심사와 주민 심사를 거쳐 우수 공동체를 선발하여 시상할 예정입니다. 주민 심사는 발표된 영상이 유튜브로 게시가 되는데요. 유튜브 좋아요 수를 집계하여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안내입니다. 본격적으로 작성 교육에 앞서 제출 시 유의사항입니다. 먼저 기간을 꼭 준수 부탁드립니다. 11월 30일까지 예산 집행을 종료하시며 이후에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12월 7일 월요일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출하실 때에는 통장 사본 및 통장 내역을 복사하여 제출하시며 집행 잔액 및 이자는 추후 반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시에는 원본 환불을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이메일로 환불을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작성 교육입니다. 최종 결과 보고서 양식은 센터 공식 홈페이지에 서식 자료실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최종 결과 보고서 표지입니다. 먼저 최종 결과 보고서는 추진 실적 결과 보고와 사업비 정산 보고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추진 실적 결과 보고는 사업 개요, 활동 내용 결과 정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비 정산 보고는 사업비 정산, 예산 집행 결과 정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최종 결과 보고서라고 부릅니다. 표지에 보시면 몇 가지 포인트를 집어놨습니다. 먼저 사업명은 전체 사업명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간혹 단위 사업명으로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아닌 전체 사업명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단체명은 단체명을 적어주시고 그 옆에 직인은 협약서에 사용한 단체 직인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표, 담당자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추진 실적 결과 보고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 해당하시는 사업 분야에 체크 부탁드리며 다음으로 사업명, 전체 사업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체명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업 기간은 협약한 달부터 11월까지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 대상은 지역과 계층 등으로 작성 부탁드리며 예시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업비는 숫자로 기재해 주시면 되고 사부담이 없으시면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으로 참여자입니다. 참여자는 주요 핵심 사업 참여자 명단입니다. 그래서 구성원과 참여를 핵심적으로 한 명단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사업 내용도
진행한 사업 내용을 토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실행계획서 기반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고 대표적인 행사 중심으로 기재 부탁드립니다. 기재 시에는 기관과 장소, 횟수, 참여 인원, 주요 내용 등으로 서술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는 사업 성과, 자체 평가, 향후 계획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업 성과는 활동을 통해 얻게 된 성과나 달라진 점에 대해서 서술해 주시면 되고, 자체 평가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 그리고 어려웠던 점, 이런 것들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향후 계획은 공모 사업 종료 이후에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적어 주시면 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는 사업 운영 사진이며 4장 이상 첨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첨부와 함께 아래에 사진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혹 많이 올려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최대 6장까지만 첨부 부탁드리며 사진 원본은 최종 결과 보고서 이메일 제출 시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는 사업 추진 성과물 자료 목록에 대해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제작한 리플렛이라든지 자료집 등이 있으면 제작물 원본을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한 부씩 제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부터는 사업비 정산 보고입니다. 첫 번째,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는 예산액, 집행액, 잔액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보조금과 자부담을 나누어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잔액은 예산액과 집행액을 뺀 금액이며 아래의 총액을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자 발생입니다. 이자 발생은 결산이자, 소득세, 이자 발생액으로 구분되며 2019년도 이전의 이자, 그리고 2020년도 이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속 사업인 경우에는 2019년도 이전의 이자까지 작성 부탁드리며 신규 사업자는 2020년도 이자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자 발생액은 결산이자와 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이와 같이 합계를 모두 작성 부탁드립니다. 보조금 잔액과 이자 발생액 반납은 추후 문자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부터 7페이지에 걸쳐 있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첫 번째로 단위사업별 보조금 집행 내역.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작성해 주시면 되고 문서 번호는 단위사업별 통장 지출 순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자부담이 없는 마중물 마을공동체 실천연구팀만 기재하시면 되고 지급 방법에는 카드 결제, 계좌이체 중 하나만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꼭 지출의 합계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단위사업별 자부담 집행 내역입니다. 이는 마중물 마을공동체 실천연구 사업을 제외한 팀들이 작성해 주시면 되고 자부담 사용 내역에 대해서 통장 지출 순으로 문서 번호를 기재하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먼저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단위 사업 비목별 집행 잔액 및 발생 사유에 대해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발생 사유는 아래의 사유 예시를 참고하시어 작성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 예산 변경 내역입니다. 예산 변경을 한 경우에만 작성 부탁드리며 아래 표를 작성하시고 예산 변경 승인 공문을 첨부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 체크리스트입니다. 센터 방문 전에 최종 결과 보고서 한글 파일, 사진 원본 파일을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전송 부탁드리며 센터 방문에는 최종 결과 보고서 한부, 통장사본 및 통장 내역 복사본, 비목별 증빙 서류를 가지고 방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변경 승인 공문, 리플렛 자료 집득 제작물은 해당 시에 제참 부탁드리며 12월 7일 월요일 6시까지 시간 엄수 부탁드립니다. 정산보고 증빙 서류 편철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 순서로 편철 부탁드리며 단위사업별 문서번호 순서로 편철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종 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해 교육하였고요. 다음 세 번째 원천 징수 방법은 서인순 활동가 선생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납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란 소득 또는 수익 금액을 지급하는 자, 원천징수 의무자가 그 대가를 지불할 때 상대방 원천 납세 의무자가 내야 될 세금을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팀 대표님께서 강사님의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천세 해당 여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산 금액이 12만 5천 원을 초과하였을 때 원천징수 신고 대상인데요. 5월에 강사료가 12만 원이고 6월에 12만 원이었다면 두 강사료를 합산해서 12만 5천 원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원천징수의 대상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강의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12만 5천 원이 초과된 강사료는 소득세 8%, 지방세 0.8%, 총 8.8%의 원천징수가 부과되게 됩니다. 원천징수 납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납부하는 방법,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 오늘 제가 안내드릴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홈택스와 위택스 인터넷 뱅킹 납부 방법을 안내드릴 거고요. 그에 따른 필요 서류를 각각이 안내드리겠습니다. 홈택스 신고를 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기 위한 준비 서류는 고유번호증과 공익인증서입니다. 두 번째로 홈택스 신고를 위한 준비로는 강사분의 지급 금액 그리고 인원 몇 분인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에 따른 세금 신고도 미리 계산해 두셔야 됩니다. 홈택스에 신고하는 세금은 소득세 8%에 해당이 됩니다. 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통장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공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먼저 회원가입을 할 예정인데요.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시고 사업자 세무대리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로 회원가입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 이제 신고를 하실 수 있는데요. 신고 납부에 원천세를 클릭하시고 정기신고 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본정보 입력에서는 이 땡땡땡이라는 번호가 있을 텐데 여기에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아래에 있는 부분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소득 종류의 선택에는 기타 소득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기타 소득에만 해당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저희는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 외 부분에 강사가 몇 명인지 그 강사분 총 몇 명에 해당되는 총 금액 그리고 이 금액에 해당되는 8%의 소득세 금액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 넣어주시게 되면 이 밑에 이런 부분이 생성되게 되고요. 맨 아래 부분을 보게 되면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이라는 부분이 뜰 텐데요. 여기는 저희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체크하지 않으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 완료라는 게 뜰 거고요. 이 화면은 원천세는 한 달에 한 번 신고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월 초나 중간 부분에 신고를 하셨다면 아마
이 내용이 아닌 수정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이 뜰 겁니다. 이 변동 내용이 없습니다 라고 이 부분이 뜨게 되면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요.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팝업 창이 뜨게 되는데요. 사용자명, 고유번호증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클릭. 그다음에 이 내용이 이 월 신고하는 월과 총 지급의 소득세 부분의 이 금액을 확인하신 후에 확인 클릭. 그리고 납부하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납부하기 화면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만약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지 않고 닫기 버튼을 누르셨다. 그러면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 납부를 누르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이런 내용이 뜰 겁니다. 오늘 제가 신고할 내용이 요거다. 그러면 여기에 클릭을 하시고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이런 팝업 창이 뜰 텐데요. 여기에 모두 동의를 누르신 후에 바로 저희 사업비 계좌를 연결해서 계좌 이체로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인터넷 뱅킹이 좀 서툴러서 은행에서 직접 납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납부서 출력을 누르신 후에 이런 영수증이 나올 겁니다. 인쇄하셔서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시고 이 영수증을 첨부하셔도 되고요. 홈택스에서 바로 연결해서 납부하시게 되면 이 국세 전자납부 확인서를 인쇄하셔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확인서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회 발급 메인 화면에서 조회 발급 클릭하시고 세금 신고 납부 내역을 조회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고 그걸 인쇄하시면 첨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고를 좀 실수로 잘못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고 납부 화면으로 가서 신고 삭제 부속 서류에 세금 신고 삭제 요청을 클릭하시고 삭제 요청서 작성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세목은 원천세를 구분하시고요. 여기에 내용을 클릭하신 후에 이 전화번호는 이제 확인하는 전화번호일 거예요. 그래서 신고하시는 분의 전화번호를 하시면 되고 신청인은 신고하시는 신청인 이름을 넣으시고 동의함 누르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뜹니다. 그리고 삭제 요청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세금 신고했던 걸 삭제할 수 있는데요. 참고하실 건 돈을 납부했다 이미 그러면 삭제할 수 없다라는 거 그거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위태스 신고 필요 서류 안내입니다. 위태스 신고하실 때는 회원가입의 절차가 따로 없고요. 그냥 바로 신고하실 수 있는데 위태스 신고를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고 강사 개개인의 이름과 주민번호, 강사 개개인의 지급한 금액을 개별 계산해 두셔야 되고 세금 신고 금액 계산하는 건 지방소득세는 0.8%에 해당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바로 인터넷 뱅킹으로 납부하실 수 있는데요. 사업비 통장 계좌번호와 통장 비밀번호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위태스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 버튼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부분을 클릭하시고 당권 납부에 비회원 납부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런 팝업 창이 뜰 거고요. 여기에 신고인의 정보는 실제로 신고하시는 분이 주민번호, 성명,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비밀번호는 나중에 세금 신고하시고 납부 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이걸 다 기록을 하셨다면 이 밑에 특별징수 의무자, 그러니까 신고하시는 대표님의 개인정보를 쓸 건데요. 개인과 법인 구분에는 기타 단체로 체크해 주시고 단체 번호는 고유번호증 번호, 단체명은 고유번호증에 있는 단체명, 전화번호와 휴대폰 번호는 꼭 기록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우편번호는 고유번호증에 있는 주소를 넣어주시고요. 이 관할지는 해당되는 고유번호증에 해당되는 관할지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 구분은 보통은 월로 표시되어 있고요. 이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 이 소득 지급일과
귀속연월. 소득 지급일은 지급한 달이고 귀속연월은 강의하신 달인데 요거는 따로 만들지 않고 그냥 신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걸 다 기록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하시고요. 이런 팝업창에는 기타 소득에 해당이 되고 인원이 몇 명인지 과세 표준은 우리가 홈택스에 신고하셨던 금액,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특별징수세액은 알아서 계산돼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만약에 표시 안 될 시에는 다른 부분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여기 알아서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다음으로 이동. 이제 각각의 개인 강사님들의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실 내용인데요. 여기 성명과 주민번호, 사업장 번호는 앞서 기록을 해주셨기 때문에 알아서 생성이 될 거고요. 특별징수 명세서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추가 삭제 부분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이 하나의 화면이 뜰 거고요. 이 선택 부분에 기타 소득을 선택해 주시고 징수 연월일은 실제 지금 신고하시는 날짜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 강사님의 이름, 주민번호, 강사님의 주민번호, 그리고 과세 표준은 이 강사님에 해당되는 홈택스 금액을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홈택스 금액에 똑같이 산출액. 여기가 8%, 여기가 0.8%라고 계산하셔서 강사 개개인분에 혹시라도 4명이다. 그러면 이게 4칸이 생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고 다 입력이 되신 후에는 금액 다 확인하시고 맞는지 주민번호 확인하시고 모든 게 다 맞다. 그러면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런 화면이 뜰 거고요. 접수 내용 확인하라는 내용이 없이 뜹니다. 여기에서 전자납부 번호가 있고 법인명, 그 다음에 신고 내역, 얼마를 신고했는지 이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납부할 거다. 그러면 즉시 납부. 그러면 이런 또 화면이 뜰 거고요. 여기에 사업비 통장을 계좌이체로 바로 연결해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신고서 결과 출력. 나는 인터넷 뱅킹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걸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이런 영수증이 발급이 될 거예요. 인쇄를 하신 후에 은행에서 납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텍스에서 바로 납부하셨을 경우에는 아마 이런 영수증이 인쇄하실 수 있고요. 이 영수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역시 영수증을 어디서 찾나 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영수증을 찾는 방법은 저희가 좀 전에 신고할 때 이 전자납부 번호 있죠. 이 번호를 잘 기록해 두셨다가 이 번호를 그대로 여기 위텍스 메인 화면에 빠른 납부 부분에 19자리를 입력해 주시고 이 번호 이 6자리를 이곳에 넣어주시고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납부한 세액이 조회가 됩니다. 그걸 인쇄하시면 이 납부 영수증도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위텍스도 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납부하기 특별징수에 당권 납부로 오시는데 제가 맨 처음 알려드렸듯이 비해온 내역 조회 여기에서 비밀번호 꼭 기록해 두시라고 하셨죠. 비해온 내역 조회를 클릭하실 건데요. 이걸 클릭하신 후에 신고하셨던 분의 주민번호 그리고 기록해 두셨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조회하면 이런 내용이 신고했던 내용이 뜹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납부 번호 확인하시고 금액 확인하시고 이걸 왜 신고 취소하고 싶으신지 신고 취소 사유를 넣으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누르시고 신고 취소를 클릭하시면 취소가 되는데요. 여기서도 주의하실 점은 돈이 납부되면 취소 처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납부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홈택스와 위텍스 저희가 요청드렸던 원천징수의 납부 방법은 모두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건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입니다. 이 신고를 해드리는 이유는 강사님에게 8.8%의 세금을 뗀 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그 세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신고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신고를 할 때는 주의하실 점이 올해 사업을 하셨다면
올해 다음해인 그 다음에 2월까지 신고해 주지 않으시면 강사님이 돌려받으실 수 없으니까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기타 소득 지급할 곳은 홈택스 메인 화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 신고를 위한 준비는 강사 개인정보, 이름과 주민번호, 그리고 그 개인별 강사님의 지급 횟수, 그리고 지급 금액을 기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을 먼저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화면에서 신청 제출, 근로사업 등 지급 명세서에 사업민 기타 소득에서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에 신고하실 겁니다. 기타 소득 지급 명세서를 클릭하시면 기본 정보 입력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제가 따로 하지 않아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생성이 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을 하시고요. 직접 작성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 내역 입력이라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그 강사님의 주민등록번호, 소득자 성명이 이름, 강사님의 이름,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확인하시고 소득 구분은 강연료 등으로 코드 76번으로 하셔야지 이거는 꼭 주의하실 부분인데요. 다른 걸로 하시게 되면 여기에 계산되는 이 금액들이 세금 금액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강연료 등으로 찾아서 클릭해 주시고 코드는 76번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지급 귀속연도는 2020년도로 되어 있을 거고요. 언제 지급했는지 역시 2020년도겠죠. 지급 건수는 몇 건인지 얼마를 지급했는지까지 쓰시면 나머지 세금 계산은 알아서 뜹니다. 그리고 등록하기를 하면 아래처럼 이렇게 한 줄이 생성이 될 거고요. 만약에 내가 신고해야 될 강사가 6명이다 그러면 이걸 등록하고 나면 여기가 깨끗한 화면이 뜨는데 순차적으로 6번을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6건이 다 떴을 때 클릭을 하신 후에 과세 자료 작성 완료를 클릭하시고 이 다음 화면이 뜨면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모든 서류가 완료가 됩니다. 이거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실 때 총 자료 금액이 내가 신고한 금액이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모든 서류는 완료가 됩니다. 원천징수 신고할 때 주의하실 방법을 주의하셔야 될 내용을 안내 드린다면 정기신고 방법은 매월 신고 기간이 매월 16일부터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11일부터 15일까지는 신고할 수 없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하셔서 신고하시면 되고요. 월에 한 번만 신고가 되니까 한 달 동안 이렇게 강사님들의 세금을 떼어두신 걸 그달 16일이 지난 마지막에 강사님 지급해드린 후에 신고를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실 겁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질의응답입니다. 오늘 교육과 관련한 질의사항은 센터 전화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